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여객TV입니다. 저는 지금 주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께 일본의 보물창고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와 있는데요. 그 보물창고는 이 러시아 대사관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보물이란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금이나 금괴를 떠오르실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그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나라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맺고 또 어떠한 생각으로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외교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일본의 보물은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러시아 대사관 앞에 있는 이 보물창고, 이곳에 가는 방법과 이용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물창고를 가기 위해서는 우선 지하철 히비야선 카미야조 역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미야조에서 앞에 보시는 간판과 같이 1번, 2번 출구가 있는 이쿠라 방면 개찰로 나가셔야 합니다. 전철을 내리셔서 바로 오른쪽으로 향하시면 됩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이쿠라 방면 개찰 출구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보물창고는 현재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을 하신 분만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홈페이지 등을 제가 참고 자료로 URL을 통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약을 하신 후에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약을 하지 않으시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카미야초 역은 일본에 여행을 오신 분이시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들리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로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이 이곳에 자리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나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도쿄타워의 간판이 보여 있습니다. 이 도쿄타워는 카미야초역 1번 출구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나가셔야 합니다만 저는 오늘 보물창고를 가야 하기 때문에 1번 출구가 아닌 2번 출구를 통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번 출구에 관련된 표지판을 보시면 정말 많은 나라의 대사관이 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보물창고 근처에는 각국의 대사관과 영사관 등 외교시설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다양한 외국계 기업의 일본에서의 사무실도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출구를 나가보겠습니다. 출구에 나가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도쿄타워가 눈앞에 보입니다. 여행을 오셔서 도쿄타워에 올라가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겠지만 저는 도쿄타워는 밑에서 보는 게 훨씬 예쁘다는 점 말씀드리며 굳이 도쿄타워에 갈 시간이 있으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보물창고에도 한번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쭉 걸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로손이라는 편의점이 보입니다. 이 편의점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물창고까지 가는 길은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여기까지 가는 동안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로손에서 한번 화장실을 들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근처에 밥집도 별로 없습니다. 간단한 식사도 이 로손 편의점에서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생각이 됩니다. 편의점을 쭉 걸어 올라가다 보면 강기자카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 강기자카 표지판 옆에 있는 돌 계단을 통해서 쭉 올라가셔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기 때문에 근처에서 산책을 하시는 분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이 강기자카에 대해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집에 돌아오고 나서 꽤 역사적인 유래가 있다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 계단을 다 올라오신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꺾어서 앞으로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돌 계단이나 지금까지 이 보물창고에 가는 길에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거리를 나오면 그때부터 정말 다른 풍경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수많은 경찰 버스와 함께 경찰차,
그리고 경찰관 분들께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 우선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도 최근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일본에서도 관련한 집회나 데모가 많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경찰 아저씨들께서도 많이 배치가 되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이 러시아 대사관 굉장히 크고 넓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냉전기 일본의 공안 당국과 이 주일 러시아 대사관 사이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있었다는 말도 있을 만큼 과거부터 러시아 대사관은 일본 내에서 항상 관심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였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도중 경찰 아저씨들께서 몇 번이고 어디를 가는지에 대한 목적지를 물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한편 러시아 대사관을 지나도 다양한 나라의 국기가 보이는 것처럼 이 근처에는 여러 나라의 대사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쿄타워가 정말 이쁘게 보이네요. 처음 제가 오프닝을 찍었던 이 러시아 대사관 건물 앞에서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은 오늘의 주제인 저 일본의 보물창고, 바로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일본의 외교사료관 안에는 근대 국가가 된 이후 일본이 어떻게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또한 1970년대까지의 일본의 대부분의 외교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처가 워낙 공사를 많이 해서 경관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아까 로선 편의점에서 밥을 먹지 않아 근처에 식당이 없나 찾던 와중 오니기리 집이 보였습니다. 이 오니기리 집에서 김밥을 하나 사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오실 때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구 옆에는 큐슈 오키나와 서밋 기념 뭔가의 기념품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시면 우선 모든 소지품을 로커에 집어넣어 놓으신 이후에 핸드폰과 메모 기구 등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자리가 한 칸씩 띄어 있으며 이용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전 예약을 할 때 어떤 자료를 읽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주의사항 등도 보이네요. 화장실도 정말 깨끗했습니다. 사료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두 읽고 밖으로 나오니 데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분으로 보이시는 분께서도 관련된 피켓을 들고 계시네요. 한편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시는 분은 일본 분이셨습니다. 내용상 일본의 우익단체에서 러시아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촛불 집회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촛불 집회와 같은 방법도 도입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일본 여객TV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품질의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 올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